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이 허반석에 투자 리스트가 따로 있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이 기초 체력이 좋은지 계속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으로 종목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리스트 중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그물망에 딱 걸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은행 부분의 수익성 그리고 비은행 부분의 수익성인데요. 포트폴리오라고 은행에서도 금융지주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의 영업이익이 있고 그리고 카드 그리고 증권, 보험 이런 쪽으로도 모두 다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뭐 NIM 순이익 마진 그리고 뭐 예대 마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은행이 좋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이죠. 증권사 그리고 카드사, 보험사 쪽에서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져서 그나마 은행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캐피털 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75%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누누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채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원달러 환율 그럼 외국인 수급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죠. 지지부진한 장세가 11주째 이어지니까 이제 확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런 매물 출회를 다 받아내고 나면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로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행과 증권, 금융주 쪽으로 관심을 두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만한 금리 상승은 금융주에 굉장히 좋은 약이 되고요. 급격한 금리 상승은 시장 자체에 조정을 주고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모든 섹터가 어렵지. 그나마 이제는 완만한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금리 상승, 일상으로의 회복. 이것은 이견이 없는 순서니까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금융 쪽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지수가 되돌림이 나와서 상승할 때에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섹터, 금융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이익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렌지라이프 신한금융에서 인수를 해서 신한생명과 합병이죠. 프루덴셜 생명은 KB금융 그리고 아주캐피탈은 의리금융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들, 지주사들, 은행들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출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도 지난해죠. 은행 부분의 순이익이 8.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 부문에서의 수익이 27% 증가해서 은행을 먹여 살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은행 부분의 이익을 대부분의 은행들이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이 18년도에는 20%, 19년도에 24%, 20년도에 31%로 결국엔 은행들도 비은행 부문에서의 이익을 조금씩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추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 흐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신한지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신한지주의 20년도 실적을 조금 리뷰해 보면 이익 증가율 둔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엔 순이자 마진 감소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충당금 약 4천억 원 적립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 상품, 펀드, 사모펀드 쪽 이슈로 인해서 증권 부문 순이익이 30% 감소해버리는 바람에 전년 대비 이익이 0.3%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신한지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 순이익이요. 그러나 7년 연속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은행 부문에서 차지하는 이익이 58% 정도 되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에서의 영업이익 좋다. 하지만 다른
지주사, 금융지주사를 봤을 때 80%를 넘어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신한지주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안정적으로 꾸려져 있고 균형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가 18년도에는 31%, 19년도에는 34%, 지난해 20년도에는 41%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은행 부문에 있어서의 활동 그리고 이익 회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에서 68% 이익 비중이 18년도였는데 20년도에는 5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분에서의 수익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추세상 하단부,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최근에 저점 구간을 하나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놓습니다. 최근의 저점 구간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점 구간을 두 개를 놓고 이 두 라인을 조금은 느슨하게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씩은 꼭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고요. 최근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이왕 이 기업을 매수할 거라면 조금 더 가격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 극대화에 대한 라인인데요.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안에서의 되돌림이 나올 자리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파란색 네모 상장에서는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가격대다. 기본적으로 바닥 구간이 4만 원에서 4만 2, 3천 원 구간 바닥을 유지해 오던 기업이었는데 뭐 펀드 관련된 손실도 그렇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차트 흐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다변화하고 있고 균형감 있는 이익을 얻고 있는 신한지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추세 하단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짝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었죠. 코로나19 충당금으로 4천억 원, 그리고 펀드,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증권 부문에서 30% 이상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모멘텀 체크리스트 세 번째죠. 미래를 이끌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 구간이다.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로 또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험, 생명, 카드, 캐피털,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균형적이다. 그래서 다른 금융지수사들이 이미 너무 비싼 구간에 들어갔다면 앞으로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사주 매각 또는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총에서도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진 신한지주 오늘의 베스트 스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스탁에서 허반석 위원님께서 깐깐하게 고른 오늘의 종목 신한지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